와, 지난 금요일에 정말 많은 분들 가슴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 뉴스가 터지면서 시장이 완전히 파랗게 질렸잖아요. 특히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해서 정말 밤잠 설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변동성이 대체 왜 생긴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복잡한 상황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뭘까요? 네, 한마디로 단기적 공포와 장기적 믿음의 정면 충돌입니다. 오늘 그 충돌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6%가 빠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테슬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정말 강력한 외부 충격 때문이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주 초반만 해도 FSD 업데이트다, 신모델 나온다, 기대감으로 분위기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수요일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만두작거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금요일에 미국이 100% 관세로 폭탄을 던지면서 무역전쟁 공포가 시장 전체를 그냥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진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네요. 그럼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먹구름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보죠. 사실 이 난리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잖아요. 다들 왜 그렇게 테슬라 했던 건지 그 긍정론의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에만 너무 집중하면 이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금요일 하루 5%가 빠졌다고 하지만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90%가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엄청난 상승세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배경에는 아주 단단한 펀더멘털, 즉 회사의 기초 체력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3분기에 차를 몇 대나 팔았나 봤더니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성장세도 아주 가파르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저가 모델을 내놓고 있고, 테슬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 FSD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0월 22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마 이 좋은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테슬라 강세론자 중 한 명인 댄 아이브스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테슬라의 혁신이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기적으로 시끄러운 정치 문제들보다 테슬라가 가진 압도적인 기술력이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목표 주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낙관적으로 보는 기관들은 앞으로 1년 안에 한 주간의 핫한 뉴스, 애널리스트 보고서, 엑스포스팅, 그리고 각종 유튜브를 AI로 정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쳐 노트북 LM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성공 투자의 길잡이 리치투게더 TV, 지금 구독하세요. 주가가 지금보다 최소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보세요. 전부 다 장기적인 성장, 자율주행 기술, AI 리더십 같은 미래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와, 저 목표 주가들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좋은 점만 있는 투자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할 위험 요인들.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이 이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대체 뭔가요? 바로 히토류 문제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약세론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히토류가 뭐냐면 전기차 모터랑 배터리를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 같은 핵심 원자재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11월 1일부터 100% 관세 때릴 거야 하고 위협하니까 중국이 바로 그래, 그럼 우리는 히토리 수출 막을 거야 하고 맞받아친 거죠. 서로의 가장 아픈 곳만 골라 때리는 아주 위험한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지난 금요일의 충격이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MD 같은 반도체 주식은 7% 넘게 폭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 전체가 3.6%나 무너졌어요. 한마디로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기술주 전체를 덮친 겁니다. 그런데 그 쓰나미 속에서도 테슬라가 유독 더 큰 타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모토에 바로 그 히토류를 직접 사용하고요. 무엇보다 생산의 심장부인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바로 중국 땅에 있잖아요. 이 공장은 그냥 공장이 아니라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공략하는 전초기지이자 핵심 수출기지입니다. 만약 히토류 가격이 폭등하거나 공장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수익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게다가 테슬라는 워낙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주가가 실적에 비해 비싼 편이거든요. 이걸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주식은 안 좋은 소식이 터지면 다른 주식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그리고 더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위험들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분석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주가가 지금보다 12%에서 15%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근거로 꼽는 것들이 바로 전기차 수요 둔화, 무역 전쟁, 그리고 중국 의존도 리스크, 아까 봤던 장밋빛 전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입니다. 와, 정말 머릿속에 딱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한쪽에서는 혁신을 믿어라 하는 강세론이, 다른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심해 하는 약세론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럼 저 같은 초보 투자자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딱 이 4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초심으로 돌아가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가요? 둘째, 지금의 하락은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 때문이라는 걸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링은 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등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결국 테슬라 투자의 핵심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파도를 혁신이라는 테슬라의 배가 과연 뚫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의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치투게더 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